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김명숙입니다. 인생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평생 소비해야 할 기쁨, 슬픔, 행복, 불행, 걱정 그런 등등의 양을 균등하게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요. 물론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고 총량이 정해져 있어서 어떤 사람은 사춘기 때 그야말로 말썽 피울 거 다 피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모범생으로 지내다가 나중에 늦바람이 나서 나이 들어서 말썽은 피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렸을 때 충분히 놀았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나이 들어서 지금도 행복하다 하고 생각하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피울 말썽이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청소년 시기에 말썽 피울 거 다 피우는 게 낫다는 얘기가 나오나 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수능 시험 날이죠. 저도 수험생 아들이 있는데 모든 부모들의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당사자들 마음만큼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금상첨화지만 너무 일희일비 하지 말고 인생 총량의 법칙을 떠올리며 수험생도 우리 부모님도 편하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요즘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픈 가을 또 겨울이 지나면 우리는 한층 성숙해져 있겠죠? 자, 11월 15일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출발합니다.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당신의 전성기 오늘 새롭게 단장한 홈페이지에 많이들 다녀가셨더라고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당신의 전성기 오늘이라고 치면 혹시 방송 듣다 정보 놓치신 분들 오셔서 인터뷰 전문도 보실 수 있거든요. 또 선곡표도 확인해 보시고 프로그램 소개글도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많이들 다녀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많이들 놀러와 주시고요. 잠깐 유용한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고 갈게요. 무릎 관절염 때문에 아파서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잠도 잘 수 어렵고 잠도 못 이루겠고 또 수술을 하자니 치료비도 비싸고 해서 망설이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총 2,600명의 어르신들께 무릎 관절염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수술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 관절염 어르신들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또 부담이 많이 되는 간병까지도 무료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얼른 연락하셔서 좋은 혜택 보시기 바라고요.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이웃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고 12월까지 신청을 받으니까 많은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사항은 1661-6595, 1661-65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하는 노래. 통하는 노래는 노래를 통해서 세대 간의 갈등 또 세대 차이를 좁히고 극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지금 우리가 흔히 중년이라고 말하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분들이 한창 때 전성기 시절 들었던 유행가와 또 요즘 젊은이들이 한창 듣고 있는 최신 가요를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요즘 감성도 느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주제를 이번 주에는 저희가 늦가을로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늦가을에 듣고 싶은 노래 중에서 패티김 씨가 부른 가을을, 제가 왜 노래하려고 하죠?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랑 준비했습니다. 1958년 미 8군 무대에서 처음 노래를 시작한 패티김 씨는 지난 2013년 10월 말에 마지막 공연을 하고 55년 가수 인생을 접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녀의 라이브 무대가 그립고 참 아쉽지만 대신 이 멋진 노래로 좀 달래보려고 합니다.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랑.
그리고 함께 들을 노래는 가수 김범수 씨가 부른 끝사랑입니다. 끝사랑 제목에서 좀 애절함이 느껴지는데요. 끝사랑이라는 제목도 김범수 씨의 애절한 음색도 이 가을과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두 곡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한국GM KMAC 2016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경차 부문 2년 연속 1위. 미리 만나는 쉐보레 크리스마스. 스파크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할인 또는 최신형 김치냉장고를. 대세는 스파크지. 콤보 할부 및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시 1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통하는 노래. 오늘은 패티김의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랑과 또 김범수의 끝사랑 들어봤습니다. 패티김 씨가 공연 마지막 날 한 얘기 중에 목이 쉴까봐 또 살이 찔까봐 이제 더 이상 걱정을 안 해서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참 팬으로서 그의 그 라이브 공연도 그립고 한때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라이브 공연, 콘서트 한번 보고 싶어지네요. 자, 그리고 김범수의 끝사랑. 사랑의 종류 참 많죠. 첫사랑도 있고 끝사랑도 있고 그 첫사랑과 끝사랑 사이에 수많은 사랑이 있을 텐데 가을하면 역시 사랑이 떠오르긴 합니다. 제일 먼저. 근데 오히려 남자들이 가을을 많이 탄다고 해요.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번 주 문자 주제는 늦가을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들려드린 노래처럼 가을이면 사랑이 떠오르고 또 떠나간 사랑, 첫사랑, 이별했던 일, 그런 가을이면 생각나는 그 사람에 대한 사연이나 문자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 샵 0945,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신 애청자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2도 두피토닉, 그리고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와 스노우파크 이용권 2매도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서울역 라마다 호텔 숙박권과 스파 이용권도 보내드립니다. 지금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 하시는 시각 10시 28분이고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근로자가 챙겨도 사업주가 챙기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챙겨도 근로자가 챙기지 않는다면 작업 전에 챙겼어도 작업 중에 챙기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안전은 없습니다. 산업 현장 안전사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할 때 안전이 완전해집니다. 조심조심 코리아.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희망 캠페인 당신의 인생 제2막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양수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전성기를 기억해 주시는데요. 그때보다 주름은 좀 늘었을지 모르지만 노래를 부르는 제 마음은 그때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도 더 단단해지고 깊어졌다고 해야 되나? 지금부터 부를 저의 노래는 진정한 가수 양수경 그대로입니다. 다시 찾을 여러분의 전성기를 가수 양수경도 응원합니다. 풀꽃 나태해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오늘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네, 중년의 삶을 살다 보면 뭐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우울한 일도 뭐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중년 우울증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도 깊어지고 그래서 결국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인생 2막을 위해서는 마음 건강 돌보기에 무엇보다 힘써야 할 텐데 말이죠. 그래서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코너인데요.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코너입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의 걱정거리를 법으로 풀어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 근심의 원인을 마음에서 찾아보고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의 대표이신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조성돈 교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주 편안해 보이시네요. 네, 뭐 오랜 세월 자살 예방을 위해 힘써 오셨고 얼마 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수상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언제죠? 예, 지난 9월인데요. 예, 매년 그 9월 10일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에요. 그래서 네. 그 기념식 때 공로 인정받아가지고 잘했다고 상 한번 받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뭐 자살하는 분들이 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 자살 예방에 나선 계기가 되신 건가요? 어떻게 언제 이런 일을 하신 건지요? 예, 제가 이제 목회 사약이라고 그래서 사약 쪽이 제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이슈가 뭘까, 문제가 뭘까 이렇게 살펴보다 자살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 부분을 연구를 했는데요. 원래 사약은 이제 문제 제기만 하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나서주는 분이 없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계속 하게 됐고요. 네. 실은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이제 유가족들 그리고 자살 시도했던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 나라도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네. 이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점점 사실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 자살률은 낮아져야 되는데 그게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거든요. 자살률이 높다고들 하는데 얼마나 높은 건가요? 네, 자살이 이제 한 해에 13,513명이 자살로 죽습니다. 13,000명씩이나.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 맨 마지막 통계고요. 하루에 37명이 자살로 죽는 거죠. 예. 하루로 따져보니까 또 더 와닿네요. 더 많은 숫자라는 게.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숫자만 하면 잘 안 와닿는데 쉽게 얘기해서 육군 일개사단이 한 10,000명에서 15,000명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해에 일개사단이 전멸하는 거예요. 근데 네. 숫자보다 이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사망 원인 통계라는 게 나와요. 네. 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뭘로 많이 죽었는가 이렇게 순위가 나오는데 암이 제일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질환,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그 다음에 이제 폐렴, 그 다음 자살이에요. 네. 5번째예요. 근데 다른 것들이야 뭐 마음으로 통제할 수 없이 그냥 걸리는 병이잖아요. 내 마음 의지와 상관없이 물론 그렇죠. 치료할 수는 있지만 근데 이 자살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살률이 높아지는 게 참 안타까워요. 네.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보고 싶은 게요. 네. 좀 대한민국이 좀 이상한 나라인 것 같아요. 네. 네. 좀 심한 말로 하면 좀 미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뭐 병이 걸리거나 좋은 일에 미쳐야 되는데. 네. 그러게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뭐 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을 수는 있어도 내가 스스로 죽는다는 것이 비극이죠. 사망원은 5위다. 이러면 사회가 정상은 아닌 사회라고 그렇죠. 봐야죠. 네. 근데 요즘 날씨가 뭐 오늘은 조금 화창한 편인데 가을 날씨, 겨울 날씨 스산해지면 좀 우울증에 더 많이 빠지고 그래서 자살률이 높아진다고 하고 실제로 그 북유럽 같은 경우에서 우울증 환자가 많아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날씨가 사실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그렇죠. 이게 실제적으로 햇빛을 보는 게 호르몬에 영향을 주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햇빛을 본다라는 것이 마음이나 이런 데 많은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실내 활동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울증 환자나 이러신 분들 자꾸 산책시켜요.
그래서 햇빛 보고 자연도 보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고 네. 사람들 관계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때가 좀 우울증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좀 어려운 때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또 이런 게 우울증인가 봐요. 말로는 얘기 들으면 다 알죠. 산책하고 햇볕 보고 사람들 자주 만나고. 근데 그런 거조차가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어디 나가기도 싫고 그런 게 그렇죠. 무기력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니까 무기력해져서 사람들을 안 만나게 되고 자꾸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게 점점 악화가 될 수 있는 그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럴 때일수록 정말 의지를 굳건히 하고 밖으로 자꾸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정말 의지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네. 삽니다. 예. 쉽지 않은 일인데 꼭 해야만 하는 일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자살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연령대를 보면 40대에서 50대 그리고 남성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40, 50대 중년이 되면 가정에 대한 책임도 있고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이유도 많이 클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이유로 주로 그러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 이유가 제일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살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이 이제 10대 성적비가 왕따, 20대 실연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네. 이쪽은 숫자적으로는 적습니다. 네. 그게 문제가 심각하니까 우리들이 관심을 갖는 거지. 실제적으로 자살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40대, 50대고요. 남자보다 여자보다 남자가 더 자살을 많이 하는데 글쎄, 보통 그렇다고 2.5배인데 네. 이 나이 때 되면 한 3배 이상 됩니다. 3배 이상이요? 예. 얼마나 책임감이 무거우면 그럴까 싶기도 한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이 나이 때 이제 우리들이 물어보면 남자들한테 당신 누구야 그러면 직책하고 연봉이거든요. 네. 그거밖에 생각을 안 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니까 네. 이 나이 때 되면 이제 그게 떨어지는 거죠. 자기가 자진해서 관뒀든 아니면 회사에서 잘렸든 그러고 나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네. 목적을 위해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럼 이럴 때 이제 가정이 받아줘야죠. 쉴 곳이 있고 네. 누울 곳이 있어야 되는데 남자들은 실은 자기가 약할 땐 가정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요. 네. 가정을 갔을 때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라는 생각밖에 없고 네. 그리고 가정에서는 남자들은 그냥 강한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렇죠. 이 사람이 약해질 거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위로는 안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절절함이 왜 이렇게 느껴지죠? 교수님 표정에서. 한때 겪었기 때문에. 한때 네. 겪었기 때문에. 정말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남자들이 그냥 돈 버는 기계가 아닌데 네. 직장 생활 관두고 나서 갑자기 고장난 기계 그렇게 취급당하면 정말 갈 곳이 없고 삶이 참 어렵죠. 그렇구나.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그렇게 힘들다고 느끼고 또 여성들은 중년이 되면 주부의 그 삶에서 비롯되는 우울증 같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동시에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가 퇴직하고 뭐 그러면 아줌마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남편이랑 같이 나이 들어서 같이 있다 보면 남편이 좀 안 돼 보여서 잘해주려고 하면 자꾸 옆에 앉으려고 그러고 옆에 앉기 허락하면 무릎에 앉으려고 그러니까 아예 차단시켜라.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남자들이 그런 마음이 있구나. 여자들뿐만이 아니라 참 남자들을 또 이해해줘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사람 살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130 하나님 문자 주셨네요. 저는 60살이 훌쩍 넘은 여성입니다. 아이들 다 키우고 남편까지 퇴직해서 함께 살다 보니 우울하고 지난 세월이 한탄스럽기만 합니다. 정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데 남편이나 아이들이 걱정할까 봐 말도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나을까요? 이러셨어요. 이분이 여성 우울증이시네요. 가족들 도움 받는 게 참 좋아요. 그리고 네.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결국 그런 우울증에 걸리고 이러신 분들이 뭐 쉽게 얘기해서 성질 부리고 이러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나오는 게 프로이트가 얘기하기를 분노가 쌓이면 안으로 향하면 자살이에요. 근데 밖으로 향하면 범죄예요. 네. 이게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표출을 하시다 보면 가족에게도 이해를 못 받고 오히려 이제 타박받고 이러다 보면 그게 더 깊어질 수가 있어요. 네. 가족에게 솔직하게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좀
전문가들 만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가를 만난다는 게 참 그렇게 선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어려운 일인데 네. 해야 되는 일인데 사실은. 그거 용기 내셔야 돼요. 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요즘은 꼭 정신과 의사가 아니어도요. 지역마다 정신보건증진센터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편하게 가시면 좋아요. 네. 가셔서 본인도 상담 받으시고요. 또 거기 가시면 또 봉사할 여지가 있습니다. 네. 봉사하면서 좀 삶의 다른 방향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하는 방법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로 어떤 주변에 어떤 분이 너무 우울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짜증나고 화가 나니까 아이들한테 자꾸 이제 소리도 지르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 엄마 좀 이해해줘 막 이러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는 말이 이제 10대 후반 뭐 20대 초반 이러는데 그러니까 엄마 우울증약 먹으라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더 충격받아서 더 우울해졌다고. 그게 현실이에요. 슬퍼요. 애들이 뭐 이해를 해주지는 않죠. 네. 실은 부부가 그걸 해야 되는데 부부가 가깝지가 제일 먼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게 현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나이가 들수록 가까워지는 연습이 할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 여태까지는 서로 삶의 영역이 달랐거든요. 가정은 여자의 영역이었고 남자는 바깥의 영역인데 어느 날 이게 합쳤으니까 네.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해달라는 그 이야기들을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하게 또 부드럽게 시작하는 게 좋겠죠. 부드럽게. 예. 그러니까 근데 참 그런 대화의 방법이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말처럼. 예. 자, 0012번님 문자 주셨는데요. 남편이 월남전에 참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하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개인적인 상처,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서 도와드리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런 거를 갖다가 솔직히는 지인들끼리 좀 이렇게 가족이니까 이렇게 같이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건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때를 놓치면 놓칠수록 고쳐야 될 그 시기를 놓치면 이제 고쳐야 될 그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악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듯이 그냥 병을 키운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건강증진센터 가서요. 한번 상담을 받으세요. 그럼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네. 네. 거길 가시든지 아니면은 뭐 요즘 뭐 정신과라는 것이 그렇게 먼 지역은 아니거든요. 좀 한번 가서 그냥 가볍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히려 우울증이 좀 심하신 분들은 약물 치료가 훨씬 쉬운데 네. 이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고쳐보겠다라고 네. 긍정적인 생각 뭐 이런 걸로 될 것 같다라지만 오히려 더 키우는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극적인 그 치료 방법을 선택해 보는 게 좋겠다. 용기를 내서. 예. 네. 또 사연이 들어와 있는데요. 사춘기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말이 없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요. 일기장을 봤더니 죽고 싶다고 쓰여 있더군요. 밥을 먹을 때도 말을 걸어도 대답도 없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스마트폰으로는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기장을 보면 우울하다, 죽고 싶다라는 얘기만 잔뜩 써놓았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하셨네요. 네, 답답하실 것 같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특히 이제 사춘기 아이들을 네. 만난다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애도 사춘기지만 부모님은 갱년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어려운 때 만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 자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설마 내 아이가 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네. 이런 일기장을 보고 너무 가슴이 미어지지만 그래도 걱정 근심 되는 거는 어떻게 해결이 될지 정말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결국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부모가 정해놓은 그 목표를 못 쫓아가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삶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 그 전제를 좀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청소년 의식조사를 해봤는데 어느 언론사하고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한 사람 이렇게 물어봤더니 30%가 나왔어요. 네, 애들이 30%가 그런 생각을 했다면 중고등학교 6년이면 누구나가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아이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1년에 몇 번 그런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4번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좀 웃긴 놈인데 제가 네. 이렇게 얘기를 심각해서 물어봤어요. 네. 진짜 그러냐 그랬더니 네. 맞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면 4번 죽고 싶대요. 아, 정말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진짜 그 본인들 스스로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아우 정말요. 그러니까 네. 아이들이 자살한다 이런 것들이 남의 일이 아니고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네. 내 아이의 현실일 수 있다라는 걸 놓으면 나머지 목표들은 좀 상대적이 되죠.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상당히 기대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좀 놔줬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부모들의 생각이 아이들의 생각을 요즘엔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너무 아이들의 생각이 앞서가는 경우가 네. 많아서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제 아날로그 생각에서 디지털화된 생각으로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네.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 때는 어렸을 때 부모님 다들 뭐 네가 열심히만 하면 공부할 수 있다, 좋은 데 갈 수 있다 했지만 요즘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자기가 어느 대학 갈지를 알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중학교 2학년이 지금 사고 치잖아요. 네. 중학교 2학년이 왜 사고를 치냐 하면 제일 무서운 중이. 네. 꿈이 그때 벌써 없는 거예요. 아, 암담하네요. 그런 네. 얘기 들으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때는 야 열심히 하면 나중에 너 고3 때만 열심히 해도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라는 거 얘기도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대학은 또 대충 가도 직장생활 또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요즘은 그게 안 나오는 네, 거죠. 네. 아이들은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꿈을 안만 꿔도 못 쫓아간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실망, 삶이 포기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부모가 네. 캐치를 잘해서 부모도 열린 사고로 아이들한테 그렇죠. 다가가는 게 네.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0001. 아, 저희 아들도 지금 좀 전에 사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으로 갔어요. 아이고, 12월 4일생인데 저도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왔습니다. 하셨네요. 자, 이런 경우 가족들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무게가 너무 클 것 같아요. 예,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때. 네. 참 아직 우리 사회가 자살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선이 참 어려운 거예요. 네. 예, 제가 유가족에 대한 마음을 갖져서 이제 저희가 장례를 대신 치러주는 것도 하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저는 기독교니까 그냥 위로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장례를 치러보신 적이 없어요. 네. 자기가 이제 숨겼거나 아니면 장례를 치러주는 쪽에서 숨겼거나 어찌됐건 그러면서 이별의 과정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같이 모여서 위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이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는 운 것도 어렵고 왜 맨날 우냐 그러고 웃어도 지금 웃을 때냐 그러고 참 힘든 때거든요. 네. 네. 이분들이 좀 마음을 넓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 유가족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그 자살이 유전이다 뭐 이런 말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 유전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기질이 가족이기 때문에 기질이 비슷하고 환경이 비슷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위험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족이 죽었기 때문에 저희가 방아쇠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격발작용이라고 그러는데 네. 거기다 하나를 탁 터뜨려주면 위험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함께 그 부분을 인식을 하시고 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유가족들 모임 같은 게 있으니까 네. 좀 실제적인 도움은 그분들한테 받을 수 있고 네. 거기 가서는 자기에게 터놓을 수 있잖아요. 네. 네, 좀 그렇게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그렇습니다. 이제 선생님, 교수님께서 계신 이 자살예방센터 라이프 호프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자살 예방 프로그램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나요? 예, 저희들은 캠페인 사업을 참 많이 해요. 예, 네. 그래서 저 생각에는 결국 한국에 왜 이렇게 자살이 많냐 그러면 죽음의 문화다라고 생각해요. 가치관의 문제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보고자 중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자살 예방 교육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스티벌이나 이런 생명 문화 사업을 네. 좀 저희들이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직접적으로 찾아오신 분들 또 상담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요. 아, 상담도 직접 해주시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 라이프 호프에 대해서 이제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상담이라든가 문의사항 연락하실 것 같아요. 전화번호 알려주시죠. 저희 상담 전화는요. 네. 1855에 0124 그래서 0124. 1855에 0124번이요. 예. 네.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거나 또 그 자살자 유가족
가족들을 위한 또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상담 문의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또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걱정 말아요. 그대는 자살 예방 활동에 힘써온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 라이프 오프의 대표이고 또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조성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주유소 할인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꼭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 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AC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하이마트 모델 이지영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의 정신. 하나, 김치냉장고, TV, PC를 훌륭한 가격에 제공한다. 둘, 화끈한 카드 혜택을 제공한다. 셋, 총 1억 원의 상품권을. 우와, 진짜입니까? 11월 4일부터 27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번 주에는 늦가을에 대한 문자를 받고 있는데요. 7518님 오늘 방송 처음 듣는데 귀를 뗄 수가 없네요. 중년 나이시면 잘 익은 누룩 맛이 나야 될 텐데 상큼한 레몬 맛이 나는 것 같아 너무 좋아요. 저도 중년이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익은 누룩 맛도 내보도록 노력해야겠어요. 자, 7986님 조금 더 뜨거운 옷을 따뜻한 옷을 챙기고 조금 더 느리게 움직이는 조금 더 따뜻한 무엇인가를 찾는 늦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의정부 녹양동 현장 인근입니다. 의정부에서도 94.5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김병숙 진행자님 목소리 잘 들립니다. 가을은 사랑을 남기고 끝이 아니라 가을은 사랑을 시작하고픈 50대의 계절입니다. 하셨습니다. 자, 7518님, 7986님 두 분께는 저희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서 마련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벌써 마지막 곡으로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조화문의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저희 당신의 전성기는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세월은